이제 그러면 이제 저의 이제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로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잘 풀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신비주의 컨셉을 신비주의 컨셉을 유지하는 미스터리어스 매지컬 그 마법소녀 뭐 낭랑 한 12세쯤을 쌤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만 풀려고 해요. 뭔가 아주 크게 풀진 말고 너무 크게 풀면 여러분들이 저를 스토킹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건 이제 제가 마법소녀로 이제 압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쉽지 않고 조금만 이제 뭔가 이런 제가 지금까지 뭐 저기 남의 돈 뺏어 저기 루팡 월급 루팡 하면서 한 기술들을 이제 풀어보면서 어 아저씨가 아니라 마법소녀라고 불러주세요.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리액트, 노드, PHP, jQuery,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그러니까 솔직히 뭔가 개발 주제로 이야기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거는 뭐 더 그냥 저 교수님들이 더 전문적이고 더 설명 잘 해주실 거고요. 저기 나동빈 유튜버 보세요. 저기 나동빈 유튜버에서 알고리즘 잘 설명해주고 박hin동님 유튜버 보세요. 거기서 이제 취직용 이제 알고리즘 잘 설명해 주니까 그쪽 가시고 저는 뭐 이제 개발을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제가 느껴보니까 제가 나이와 경력은 그냥 이제 침대에 누워도 이제 학문으로 이제 잘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노력을 안 하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건 항상 이제 개같이 짜는 건 그대로더라 이제 그대로다. 그래서 뭐 이제 특히 저는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 짜겠다, 뭐 클린 코드를 지향하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저같이 살면 이제 성공 못 하십니다. 뭐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격이 뭐 이따위인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까지 다했던 회사 이야기를 약간만 풀면서 이제 뭐 그 톨스토이의 그 서문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현재 학부생인데 게임 개발 좀 어떨까? 제가 게임 개발은 진짜 몰라요. 제가 그 뭐 골드메탈님 유튜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원래 근데 게임 개발은 그 뭔가 학벌을 보고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이제 포트폴리오로 게임을 만들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약간 지인 추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인이 여기 다니는데 여기 괜찮아 넣어볼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거기 선배들이랑 잘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뭐 어쨌든 다시 돌아가자면 뭐 각각의 회사에서 내가 각각의 이렇게 병신짓거리를 하는 거를 이제 풀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많은 이 PPT를 준비해 봤습니다. 존나 길죠 지금? 뭐 첫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저는 병특을 했고요. 학사 병특을 했고 군대를 안 갔습니다. 학사 병특을 했고 그래서 이게 학사 병특이 뭐냐면 원래 저는 현역 입대 대상이거든요. 그 3급인데 옛날 옛적에는 군대를 안 가고 대신 개발 회사에 3년 일하면 뭐 군대를 해준 거로 친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적폐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공익만 남아 있어서 뭐 지금 역사의 쥐안길로 사라졌는데 아무튼 이 제도의 꿀을 좀 빨아가지고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22살쯤 되는 거죠? 21살인가? 22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딩 배운 지 한 1년쯤 안 된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쯤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때 저보다는 코딩을 잘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제 늙고 못생긴 이제 독신이지만 그때는 못생기기만 한 독신이었어요. 정말 좋았죠. 뭐 아마 그때 수학 정서로 틀었어야지 이 구질구질한 삶을 이어나가지 않았을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감다디인 거는 이제 또 이제 한결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조금 작은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PHP랑 jQuery로 이제 그 웹 하이브리드 앱을 이제 하나 이제 단독 개발했습니다. 폴리셔분이랑. 그래서 만들어 봤는데 이게 저의 첫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뭔가
뭐 그동안은 그 전에는 뭐 이제 공부는 족도 안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짤 줄도 모르고 그래갔는데 뭐 이제 시키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세요 하면 이제 안 잘리려면 해야죠. 그래서 뭐 뚝딱뚝딱 개 같은 코드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쓸만했어요. 이제 개 같았던 건 제 실력이고 뭐 언어는 생각보다 내 수준보다 높았다. 뭐 그렇습니다. 설컴 괴수썰 없나요? 그러니까 보통 설컴이랑 좀 이제 과학 저기 카이스트에 특이한 저기 친구들 많아요. 애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이제 지금쯤은 아마 박사를 석박 통합을 하나씩 둘씩 졸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하루 종일 100준만 푸는 괴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뭘 하냐면 보통 이제 ICPC 월드 파이널을 너를 가더라. 그런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뭐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코드포스 퍼플을 겨우 찍고 바로 이제 떡락해가지고 민티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ICPC를 좀 해보려고 ICPC 해보려고 퍼플 맥스가 저였고 그 다음에 그니까 퍼플 그 다음에 오렌지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예선에서 서울대 예선에서 떨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퍼플인 저는 이제 인생 망했고 오렌지 이분은 이제 지금 퀀트 회사에서 트레이딩 하고 있어요. 아무튼 많이 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아무튼 이제 괴수들이 많다. 괴수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ICPC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상황 같은 거 좀 이렇게 따다가 이런 걸로 이제 쇼부 봐가지고 좋은 회사들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저기 석박 통합을 하던가요. 대학원 가는 건 별로인가? 대학원 가는 게 좋죠. 네, 공부에 뜻이 있으면 대학원 가는 건 항상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저는 공부에 뜻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원 안 간 것 뿐이고, 석사까지는 하면 항상 이제 경력이나 벌이나 커리어나 이런 거에서 도움이 안 될 리가 없다. 그런 것도 있고, 아마 전문 연구요원은 아마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실 수도 있다. 이것도 좀 크죠? 그래서 대학원은 적성에 맞으시면 고려해 보실 만하다. 아니, 저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안 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미련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잠깐 이제 돌아가 보자면 이제 PHP, jQuery, 자바스크립트, 이런 이제 파이썬 언어 같지도 않은 언어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나 이제 뚝딱뚝 만드는 것도 괜찮고 이제 적당히 작은 거 만들어도 괜찮아요. 남들 다 욕하는데 막상 써보면 괜찮아. 이렇게 배우기도 쉽고 금방금방 만들어서 재밌거든. 근데 한 1년 동안 이 어떤 작은 프로젝트를 이런 언어로 만들어서 좀 이게 커져. 그러면 왜 남들이 이 언어를 욕하는지 그때는 이제 알게 돼요. 이제 똥맛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우기 귀찮아서 욕하면서 계속 쓰긴 합니다. 요런 게 이런 언어들의 특징이고, 요런 이제 이 모던한 힙스터들의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은 러스트 빼고는, 러스트도 요즘은 사실 메인스트림에 왔어요. 요즘은 러스트도 실제 개발에 쓰는 회사들 많아졌어요, 정말. 고나 스위트 포틀리는 개발에 쓰는 지 벌써 한 6년, 5년이 넘은, 6년에서 8년이 넘은 현역 언어고, 이것도 이제 괜찮은 회사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 나쁘지 않는데, 아무튼 말씀드리자 보면, 이제 위에 것보다는 제로 베이스로 하기엔 좀 화딱지 나는 게 있고, 좀 이제 배우는 게 많은 게 좀 짜증나. 좀, 그래서 안 되는 게 좀 많아. 이렇게 대충 짜서 그냥 돌려서 그냥 심하게 치고 싶은데, 메모리를 관리해라, 안 쓰는 변수를 회수해라, 테스트 코드를 꼭 작성해라, 널 포인트 익스를 꼭 처리해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짜증나고, 배울 게 많아서 좀 귀찮아. 네. 귀찮아. 근데 힘들게 배우니까 뭔가 이제 스톡홀름 뭔가
등호금이 터져가지고 나중에 광신도로 변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약간 좀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마냥 이제 숭배하는 피해자들이 많으니까 이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뭐냐 중이병 같은 만화들 보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이 당신을 들여다보실까 이런 걸로 똥폼 괜히 넣었잖아요. 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러하고 뭐 뭐 아무튼 뭐 그렇고 뭐 아무튼 이제 뭐 이거는 뭐 그냥 개소리입니다. 그냥 저의 인상일 뿐이고 네. 스위프트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재미나에는 파이썬이 그러니까 이제 스위프트는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이 소수 변방의 언어니까 이제 그런 거 잘 못 짜주죠. 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건 이제 기똥차게 쳐줄 거예요. 이런 거는. 뭐 아무튼 이제 뭔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 PHP와 jQuery에 대해 돌아가면 생각보다 이제 막 쓰기 좋고 이제 제가 첫 회사에 다녔을 때 이제 완전 개 병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개 병신이 막 가져다 써도 뭐 어설프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다 1년 동안 쓰면 이제 내가 괴로워. 이제 뭔가 이제 그 뭔가 하자보가 이제 그 순살 아파트처럼 처음에 지을 땐 편한데 나중에 들어가 살려니까 누수도 나오고 또 나오고 누수 고치면 어떻게? 고치면 그 다음에 곰팡이가 펴. 곰팡이가 피고 그 다음에 곰팡이 그대로 고치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층간소음이 나.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른 회사로 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게 보통 이제 이 언어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제 개발자들은 이제 그래서 다 튀고 새로운 이 희생자들이 와서 또 이제 그 졸라게 욕해. 그리고 욕하고 자기도 후임자가 욕할 만한 개 같은 코드를 짜고 한 1년 쳐놨다 도망가. 그럼 또 다음 후임자는 그 전에 짠 그 2명의 코드를 졸라게 욕해. 그리고 자기도 똑같은 걸 만들어요. 뭐 이게 이 파이썬, 이 PHP와 jQuery의 이제 패턴이에요, 이제. 뭐 이제 그러나 개발자만 괴롭고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뭐 생각보다 티가 잘 안 나요. 뭐 이렇게 뭐 PHP가 느리다, 메모리 관리 적같다 이러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만들지 않으면 뭐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충 들었던 생각은 뭐 이제 제가 이제 불량 개발자여서 그런 건데 어떻게든 돌아가게만 하게 만들면 내부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개같이 짠 걸 아는데 이제 사용자가 실제로 나오긴 하니까 PHP로 만들고 jQuery로 만들고 바닐라 HTML로 해도 그냥 돌아가는 가니까 그리고 또 느낀 생각이 처음부터 완벽한 제품 만들려면 이제 약간 그러니까 웹소설 쓰는 것 같아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웹소설을 쓰려고 해. 아니면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 그럼 이제 내가 처음부터 스토리 같은 유튜브를 해야지 하면 마음만 먹고 절대로 이제 시작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저세상 개발자 같은 저질 유튜브를 해야지. 요러면 이제 좀 처음에는 걔 병신 같아도 나중엔 뭐 스토리는 안 되겠죠. 아마 뭐 코딩 앱 이런 것도 안 되겠죠. 뭐 나중엔 좀 나아지긴 한다. 그래서 이제 완벽주의를 너무 추구할 필요는 없다. 코딩에서 그거는 이제 오히려 이제 게으름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적당히 배우기 쉬운 언어로 시작해가지고 개판형 코드로 뭘 만들어 보면 일단 뭘 만들어 봤으니까 다음에 만들 때는 그것보다 좀 낮게 만들긴 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유튜브만 보면 그냥 똑같다 항상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이런 느낌의 첫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들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직장으로 제가 런을 쳤는데 왜냐하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 PHP와 jQuery를 쓰다 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 똥코드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런을 쳤는데 다음 회사에서는 iOS 앱 개발자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상당히 DAU가 꽤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 DAU가 5만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있는 인기가 있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제품의 신규 개발 및 유지 보수를 계속한 거예요. 제가 뭐 거기서 실제로 뭐 이제 코드 리뷰를 실제로 했었고 그 다음에 iOS 선임이 있었고 개발 팀장이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소규모 개발팀이 있는 진짜 프로덕트 팀에 이제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땠냐?
이제 이 회사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를 제가 나간 지가 한 5년이 넘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첫 직장을 22살에 시작했으니까 이 회사를 다녔을 때가 아마 제가 23살쯤 됐을 거예요. 24살, 25살. 그러니까 이제 한 이제 5, 6년 전 됐죠, 이제. 그럼 이제 여기 전 직장 출신들도 이제 이직을 하셨는데, 저만 이제 몰락 인생을 겪고 있고, 뭐 다들 다 잘 먹고 잘 사시고 있다. 뭐 그래서 쿠팡도 다니시고, 뭐 쿠팡이츠였어요. 그다음에 네이버도 다니고, 뭐 무신사도 다니고, 뭐 이러셨는데, 보통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한 명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드로이드 선임 개발자가 있었어요. 저랑은 근무 시간이 안 겹치는, 저 직전에 퇴사한 이분이 스노우로 이적하고, 저랑 같이 일했던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야 저기 스노우에 오실래요 하고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지인 추천으로 스노우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사실 네이버가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선택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네카라 쿠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잘 경력 관리를 잘 하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권유받은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럴만 했다. 그래서 스노우에 들어간 걸 보면서 이제 부럽다. 그리고 기획자 디자이너들도 이제 라인이나 쿠팡으로 다 이제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제 굉장히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진심이셨고, 막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그냥 코딩만 대충 하면 끝내는데, 이분들은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랑하셨어요. 뭔가 이제 어떻게 하면 클린 코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굳이 필요 없는 뭔가 리팩터링도 계속 고민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셨다. 저 회장님도 좋은 곳 다니시잖아요. 제 직장은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이제 하피 코딩을 즐겨 하시는 분이었고,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직장으로 이제 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력 있는 개발자면 그냥 직전 직장이 네카라 쿠베 레벨인 아니어도 다 이제 신분 세탁해서, 그래서 이제 귀족 대기업 개발자 날인이었던 것으로 했던 것처럼 이제 노비 마크 떼고 이제 호의호식 가능하다, 신분 세탁 가능하다, 이런 걸 이제 좀 느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쌀먹이 저는 오픈 소스 같은 거 진짜 왜 하나 싶었긴 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돈도 안 되는데 그 소꿉놀이도 아니고 소스를 왜 만드는 거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직을 잘 되시는 분들, 오픈 소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좋은 기회가 잘 주어져요. 그래서 항상 좋은 직장에 가고 연봉이 높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 오픈은 왜 링크드인에서 왜 나 한국어 번역 기억했어요 이렇게 찔끔하는 자랑하는 그런 이제 전지성 말고 진짜 프로젝트 하나 메인테인 하시는 그런 또라이들 있어요. 또라이라고 하지 말고 매우 진짜 개발자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게 얌전한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오픈소스를 왜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돈보다 코딩이 좋아요 하면서 이제 귀한 척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나중에 보면 이 명성으로 쌓여서 혼자만 제일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쌀먹만 추구하시면 저같이 이제 몰락 인색이 되는 거고, 오히려 좀 더 이제 뭔가 세상에 초연한 척을 하셔가지고 이런 오픈소스로 하면서 이제 노예 생활, 그러니까 열정 페이를 좀 갖다 박으시면 그게 더 이제 더 좋은 회사일 수도 있다. 네. 되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오픈소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이미 늦었죠. 이미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전 늦었고, 젊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전부 그랬어요. 한 세 분 정도를 제가 아시는데 세 분 다 뭐 사실 이직할 때는 걱정이 없다. 그리고 진짜 좋은 이제 어나더 레벨의 회사들을 항상 저기 가신다. 뭐 그러합니다. 네. 뭐 이것도 이제 그것도 이제 이 회사의 여담인데 제가 이 회사에서 얼굴을 인사하신 분의 중에서 20만 구독자가 넘는 유튜버가 그러니까 다른 계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이제 다른 계정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출신이랑 저랑은 재직기간이 안 겹치는 분이 아마 70만이 넘는 분이 한 명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이제 마케터들에게 그 영상 광고를 직접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트레이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원래부터 이제 편집이 업인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분이 없어서 제가 이분들한테 지금 잘 지내시나 이렇게 뭐 그 정도의 친분도 없어요. 저는 뭐 그래서 언급할 수 어나더 레벨 회사면 어딘가요? 뭐 이제 진짜 글로벌 빅테크를 말씀드리긴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네카라쿠도 있으시고 글로벌 빅테크도 있으시고 뭐 아무튼 네. 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졸라 부럽다. 그래서 이제 저 항상 이제 배알이 꼴리잖아요. 이제 잘 되는 거 보니까. 예. 직장에선 주인장이 이 채널 운영하는 거 알까요? 좀 몰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뭐 근데 실패한 것 같긴 합니다. 뭐 목소리를 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회사에서는 유튜브 잘 되고 이제 그래서 이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제가 염탐을 하니까 같은 직장 동료를 편집자로 쓰고 계셔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러운 거예요. 좀 내가 좀 앵겨가지고 뭐 이게 같이 했으면 나도 같이 좀 일하자고 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이 유튜브 하신 그 주인분에게는 그런 정도로 뭔가 부럽진 않아. 근데 이 같이 앵긴 이분에게는 좀 부럽다. 부럽다. 아 약간 좀 하남자 같은 마인드죠. 약간 하남자 같은 마인드죠.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아직도 이러고 삽니다. 이러고 이렇게 병신같이 하고 삽니다. 저는. 뭐, 그래서, 좀 부럽긴 합니다. 이제 아예 회사를 안 다니시고, 그냥 진짜 성공해서 뭐 자기가 하고 싶으신 거 하시는 거니까, 뭐 원래부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긴 했어요. 그래도 좀 부럽다. 그래서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었는데, 저같이 이제 게을러 빠지고 능력 없는 사람은 좀 쉽지 않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가끔 연락하면 이제 잘 사시는 것 같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좋은 직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좀 전직감 평가가 좋았으면 잘 비볐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으니까 회사를 다니시게 된다면 저를 반면 삼아서 이제 능력을 잘 이제 드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는 뭐 병신이에요, 병신. 아무튼 뭐 그러하고 여기 회사에서 제가 iOS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가 한 이제 2018년에서 2020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형과 러스트 영향을 많이 받은 언어가 스위프트예요. 이제 스위프트가 이제 발전을 해서 뭐 컴바인이라고 하는 그 팜수형 프레임워크가 막 생성되고 그런 시기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앱 농가들 바닥나서 뭐 이제 뭐 제대로 된 굴러가는 회사가 뭐 쿠팡밖에 없는 것 같아요. 쿠팡 토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쿠팡 토스밖에 없고 뭐 다 골골대지만 그때는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뭔가 이제 경기 사이클이 이제 앱 스타트업이 진짜 많았고 다 진짜 좋은 대우를 해줬던 시기였어요. 진짜 좋은 대우를 했던 꿀 빨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를 못 견디신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적폐 기성세대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일찍 태어나시지 그랬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서 제가 이런 iOS 개발했었고 iOS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뭔가 자기들 아키텍처에 크게 종속을 해서 설계의 자유를 잘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이제
개발의 자유도가 없고 애플이 시키는 대로 좀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키텍처까지 뭔가 여기까지 종속돼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그 겐세이가 이가 심하냐면, 그러니까 화면 하나만, 그러니까 테이블 화면에 테이블 하나 만드는데도 그 정해진 클래스를 써야지만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적같죠? 뭐 이런 언어가 어딨어? 그런 프레임워크가 어딨어? 다른 데는 그냥 뭐 다 그 정도 자유도 있잖아요. 근데 여긴 그런 거 없어요. 앱 프레임워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좀 이게 고일 수밖에 없어요. 애플이 너무 겐세를 많이 두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직군으로 좀 넘어가기가 좀 힘들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라 죽는 그 가두리 양식 같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이 애플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개발하면 이제 중급 이상의 고품질 iOS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iOS 전문가는 항상 뭐 소수는 필요한데, 그 뭔가 이제 이 그러니까 앱 스타트업 사이클이 좋았을 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같이 앱 회사가 안 좋을 때는 뭔가 그 앱 회사들에서 iOS 개발자들을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구직이 좀, 그러니까 그 경기 사이클을 너무 많이 타는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안정성이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OS의 특성입니다. 뭐 그러하고, 이제 스위프트는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모던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iOS만 쓰이는 학구 언어지만 뭐 이제 굉장히 모던한 언어고, 그러니까 이제 러스트나 스칼라, 코틀린 같은 언어들의 이제 속성이 뭔가 비슷비슷해. 물론 러스트가 제일 어렵고 뭔가 메모리 관리 면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하겠지만, 그거를 좀 더 쉽게 쓰게 이제 좀 개선이라고 해야 할지 약간 마개조를 한 게 스칼라나 뭐 코틀린, 스위프트 이런 언어란 말이에요. 이제 메모리와 성능 관련 작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괴로움을 덜어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언어는 애플이 만들어서 이 가두리 양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걸 서버에 쓰겠다, 안드로이드 쓰겠다, 이렇게 그냥 그런 뭐 기행을 버리진 마시고, 그냥 뭐 서버에서는 뭐 굳이 스위프트를 쓰려면 그걸 쓰지 말고 러스트나 뭐 코틀린이나 고나 이런 걸 쓰시고, 안드로이드는 그 코틀린 쓰시면 돼요. 그냥 네, 뭐 그런 체력쇼를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위프트의 이제 메모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뭔가 스위프트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그러니까 ARC나 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ARC에 대해서 뭐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애플 가서 보세요. 이거는 애플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병신같이 설명할 거예요. 그냥 스위프트는 메모리 해제를 잘 안 시키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면 널 포인터 에러가 잘 안 떠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뭔가 이미 해제된 메모리를 접근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은 이제 되짓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큰일이에요. 근데 그런 실수가 진짜 잘 일어나는데, 스위프트라는 언어는 설계 특성상 그런 일이 잘 일어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좋아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트레이드 오프인 게, 해제시켜야 할 거를 안 시키는 게 있는 실수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해제된 거를 접근하는 실수를 만들기 진짜 어려운 언어지만, 해제시켜야 될 거를 안 해제시키면서 계속 쌓이게 만드는 실수는 되게 만들기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정말 메모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언어인데, 그건 보통 이제 병신인 제가 이제 잘못 짠 건데,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러가 있어요. 뭐 스위프트는 가빅 이제 코렉터가 없는 언어예요. 네, 맞아요. 없습니다. 없을 때는 메모리 관리 직접 해줘야 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메모리 카운터, 그러니까 ARC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뭔가 ARC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나무위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뭐 그거는 이제 저는 사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니까 그걸 넘어갈게요. 그쵸? 네, 굉장히 이제 민감한 언어고, 이제 메모리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해서 채팅은 뭐예요? 항상 채팅은 결제랑 결제, 푸시 이런 거는 회원가입,
로그인 이런 거 이거는 어느 서비스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앱회사에서는 그쵸. 이거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서 잘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건드렸다가 문제가 되면 매출 타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건드리지가 않는데 가끔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실수를 해가지고 메모리 관리를 까먹고 체크 안 하고 배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버그가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이제 앱을 켜서 채팅창을 켜고 다시 이제 유저가 채팅창을 종료할 거 아니에요.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화면에서 사라지는데 메모리에서 계속 쌓여있게 하는 버그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채팅 화면 항상 이제 소켓으로 이제 서버와 실시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제 일반적인 다른 화면들은 이제 REST API를 쓰니까 API 콜로 그냥 들어가는데 이건 항상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채팅을 쓰고 다른 사람한테 또 채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iOS 앱 같은 경우는 종료를 잘 안 시키잖아요. 그냥 백그라운드에 재워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팅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소켓이 추가가 연결되면서 서버에 큰 부담을 줄게는 그런 굉장한 취약점을 제가 짜은 거예요. 정말 병신이죠. 그러니까 좀만 이제 잘 신경을 썼으면 그냥 그런 버그를 만들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이런 버그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걸 제가 새벽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개발팀들 다 불러가지고 출근시켜가지고 핫픽스를 QA 다시 돌려가지고 핫픽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명을 강제 야근시켰다. 요런 제가 그런 이제 버그를 이제 만들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느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가 이제 그러니까 코드만 잘 쌓는 것도,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딸깍딸깍 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메모리나 이런 이걸 잘 모르고 있으면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막으려면 좀 평소에 뭐 메모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뭐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를 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뭔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저 같은 이제 학고 개발자도 느꼈다는 거를 여기서 뭐 이제 이 스위프트의 이 일화로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 지금은 뭐 이제 저는 이제 가해자잖아요. 가해자니까 이분들은 이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원래 모든 가해자가 그렇잖아요. 이제 피해자분들은 이를 갈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러하고 뭐 이제 함수형을 이제 그 다음에 RX 스위프트라고 하는 이제 함수형을 강타했던 당시 핫한 언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는 이제 오브젝티브 C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콜백 이런 게 득세했던 시기였고,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개념이 어웨이트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까지는 메이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뭐 그 자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비동기를 하려면 뭐 어디 스레드에 집어넣고 빼고 그래서 코드가 뭐 걸레가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iOS 앱 같은 경우에 동시성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저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정신이 이제 사실 앱 유저는 그냥 이제 정신병자 같아요. 그냥 집중력이 산만한 정병망이라고 하면 돼요. 정병남. 그래서 뭔가 이제 API 콜도 하고 싶고 버튼도 누르고 싶고 뭐 이런 그런 동시적인 뭔가 그런 액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럼 그거를 이제 이쁘게 잘 순서를 교통 정리를 해줘야지. 정리를 해줘야 이제 앱이 제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론트 말고 앱 개발에서 이제 항상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엔드나 아니면 뭔가 프론트엔드, 웹 프론트엔드 같은 항상 순차 실행이어가지고 그런 게 저런데, 이 앱 유저 같은 경우는 이런 동시성 이벤트가 뭐 많은 정병남들을 이제 저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그때 RX 스위프트라고 당시에는 핫한 그런 동시성 프레임워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객체로
설명하려고 하는 정신병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든 걸 이벤트로 설명하려는 뭐 정신병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거 뭔가 이벤트 스트림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모든 그러니까 뭐 이게 객체 지향은 그러니까 사과도 객체고 모도 객체고 움직임도 객체고 나의 산만한 정신머리도 이제 객체고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사과도 이벤트고 뭐 사과의 움직임도 이벤트고 뭐 가만히 있는 뭐 바보도 이벤트고 뭐 이런 그런 정신병인 그런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약간 집단 광기의 시대여가지고 그땐 집단 광기의 시대여서 모든 걸 이제 뭐 RX 스위프트로 뭐 짜면 된다 이런 게 이제 앱 커뮤니티 개발 커뮤니티사에서 그러니까 그런 이제 광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 1, 2년을 이제 모든 커뮤니티가 다 이제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딩 호러가 생각난 거예요. 어떤 코딩 호러냐면 이제 지나치게 이게 그 순서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코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고 디버깅이 지나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코드가 깔끔해 일견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 수정하기가 지극히 어렵고 오래 걸리고 컴파일도 오래 걸리고 그런 부작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아마 레거시의 일종으로 지금 돌아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함수형은 그런 이제 뭐 그런 아픔 이제 커뮤니티 아픔이 있지만 한 번쯤 알아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하고 이제 고 같은 언어는 이제 맛만 본 언어긴 한데 심플하고 괜찮아요. 심플하고 괜찮고 테스트 코드 짜기도 좀 편한데 이제 모킹이나 테스트 코드나 DI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시성 해결 같은 거 이제 앱 유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이런 건 이제 백엔드 개발에서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직접 QA 돌리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테스트를 뭐 하는 방법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직접 테스트 코드를 짜고 모킹을 해가지고 해야지 뭔가 잘 동작하는 거를 검증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이제 백엔드의 문제 중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 속도만이나 안정성이 중요한 제품에서 이제 필요한 방법이고 고 같은 언어는 그런 서포트를 굉장히 잘해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게 메모리 관리가 좀 족같고 좀 노일 포인트 에러가 좀 나기가 이제 시창에 나서 뭐 그런 언어에서 좀 만만한 언어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리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요즘 프론트엔드는 다 이걸로 쓰는 것 같고 뭔가 훅이라고 하면 되게 특이한 함수를 엮어서 사용하는데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와는 좀 이제 비슷하면서 달라요. 안드로이드, iOS는 이제 스레드 관리나 이런 걸 잘 해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스레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는 언어란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항상 스레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리액트에서는 물론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신경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벤트 드리븐 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것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약타입 언어 특성상 좀 그 패러다임 수치가 좀 다른데 프론트엔드를 하려면 또 이게 자바스크립트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좀 적응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느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저의 이제 개발의 이제 상황이고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뭐 궁금했던 점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 없으면 이제 개발 얘기는 이제 때려칠게요. 이제 개발 얘기는 이제 저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 34페이지 장작이 이 큰 이제 네네 리액트 같은 경우는 원래 안드로이드처럼 컴포넌트 형식인 그렇죠. 이제 컴포넌트 형식이었던 때가 있어서 한 2018년쯤에는 이제 컴포넌트 형식이었는데 함수형으로 바뀌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클래스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 언어여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뭔가 이제 이게
약타입 언어다 보니까 클래스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상처가 생기더라고요. 현재 회사 얘기는 안 하시나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럼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잠깐만. 현 회사는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선택한 한 회사예요. 원래 한 3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기 때문에 졸업 직전에 지원을 뭐 SK 뭐 이런 거 하면 광탈하고 SK 뭐 광탈하고 뭐 다른 기업들 다 떨어지고 한 3개 붙었어요. 3개 붙었는데 그 중에서 골랐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는 코인 회사였어요. 그래서 여기보다 돈을 잘 줬어. 여기보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코인 회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약간 지금 후회하긴 해요. 이게 왜 후회하냐면 AI 시대에도 취업하려면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한가요? 알고 끝내기 전에 개발하는 거 사치인가? 이거는 좀 이제 현 회사 설명하고 이제 이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한 돈을 얼마나 월급으로, 그러니까 연봉으로 1000만 원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돈을 잘 준댔어요. 근데 이제 걱정됐던 게 제가 이 회사에서 iOS로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코인 트레이딩이 이제 주 캐시카우였던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쭉 캐시카우인데 새로 거래소 앱을 만든다고 저희 과 동기가 자기가 다니는 그러니까 설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줘서 면접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과고 출신의 친구가 되게 다닌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도 굉장히 좀 어려운 면접을 봤어요. 어떤 면접을 봤었냐면 이 코인 회사가 남 얘기하니까 재밌지 않나요? 개발 얘기보다? 그러니까 이 코인 회사의 면접 전형, 첫 번째는 일단 그냥 알고리즘이고, 두 번째는 과제인데, 그러니까 뭔 과제를 했냐면 거래소 API로 이제 그 거래소에서 그 뭐라고 하죠? 티커들이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맞을 것 같아요. 시스템 디자인 물어보는 데일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인 회사를 그때 당시 뽑는 게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으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업비트는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이게 계속 뜨잖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게요. 이거를 업데이트하는 거였는데 이 거래소 API는 어떻게 오냐면 소켓으로 오고 이게 증분으로만 와요. 그러니까 증분으로만 오니까 이 디퍼런스를 이게 알고리즘적으로 잘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짰냐면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서치 트리를 이진 탐색 트리로 그 증분들의 diff들을 정렬 후 저장시켜서 그걸 계속 보여주는 식으로 과제를 해서 제출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과제 면접을 보고 해서 맞는데 진짜 전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괜찮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과제부터 좀 빡세긴 했죠. 일단 이진 탐색 트리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앱 개발에서는 이 정도의 빡센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걸 쓰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 과제의 스펙상 이진 탐색 트리를 써야지 그 퍼포먼스적으로 이 티커를 이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제 이제 진짜 제안을 괜찮은 제안을 해가지고 했는데 좀 걱정됐던 게 그때 거래소 앱이 아직 출범이 안 된 거라서 안 됐고 여기는 캐시카우가 이제 코인 트레이딩이니까 좀 막 저기 갔는데 이제 저의 안정성,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가 거절을 했고, 그래서 거절을 한 다음에 그 이 첫 회사에서 다닐 때 안드로이드 그 아는 안드로이드 지인이에게 야 여기 괜찮다 넣어볼래? 해서 넣어서 합격을 했는데 이분은 이미 저 유명 스타트업에서 이직을 했었어 가지고 전 직장 연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한 저기 2장 더 많은 연봉 제안을 받아서 아니 씨 내가 이 제안을 받았으면 나도 여기 갔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추천했던 이 첫 회사 이 지인이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리거든요. 경력은 저보다 한 1년 많았고 그때 당시. 근데 이제 하니까 좀 아무튼 여기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코인 회사들이 이제 뭐 P 회사면 맞습니다. P 회사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합격했는데 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안을 받았던 게 제가 이제 어떤 네카라쿠베베 중에 한 회사에서 저기 인턴을 병특 끝나고 돈이 없어서 돈 좀 벌 겸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선 뭘 했냐면 여기선 이제 그 메신저 앱에 스티커 기능을 만드는 그런 인턴 프로젝트를 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스티커의 특징이 뭐예요? 스티커는 이제 이미지 위에서 그래픽으로 직접 그려서 드래그로 확대, 축소, 회전이 가능해야 되나요? 회전. 그 다음에 모자이크가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짰냐면, 그래서 그래픽 위에 직접 그리는 방식으로 스티커를 그린 다음에 앞인 변환으로 확대나 축소, 숙소, 그리고 회전을 시켜버리고 회전, 이동까지 다 해버리고 모자이크는 가우시안 블러로 연산을 해서 뭐 그런 걸 인턴으로 제안을 했고 제안을 프로젝트로 했고 감사하게도 정규직 기한을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정규직 기한을 주셨고,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쉬웠던 거는 여기는 이제 경력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병특인데 인턴으로 들어갔죠. 지금은 뭐 이제 경력 제한이 있어요. 3년 미만 이상 신입 지원 불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경력이 그래도 있긴 있었는데 신입 대우로 제안을 주셨으니까,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주셨고 대기업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좀 아쉬웠다. 뭐 그렇고 그러니까 아니요, 전 iOS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도 다 스위프트로 짰습니다. 네. 뭐 그런고 이제 나머지 회사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알고리즘만 4번 보는 거로 유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리코드를 바짝 풀어서 어떻게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적어도 3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OS 앱에 대해서 큰 이제 매력을 느끼지 못했는데 뭔가 이 코인 회사나 이 대기업을 가면 또 iOS를 하면서 뭔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해서 가게 된 회사가 지금 회사고, 뭔가 지금 회사에서 막 업무적으로 막 유능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평판은 박살났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드릴 말씀이 없고,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여기 회사에서 느꼈던 점은, 현 회사에서 느꼈던 점은, 저희 팀이 시애틀에 멤버들이 있고 서울에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반 갈라져 있기 때문에 시차도 문제가 됐고 영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영어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이제 디자인 도큐먼트라고 해서 디자인 설계를 직접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영어를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렇게 유능하지 않고 그냥 잘리지 않는 거를 감사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현 직장이니까 이제 양해 부탁드려요. 네. 아무튼 그리고 AI 시대에도 알고리즘이 중요하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수능 만점자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제 실명이 나와요. 그리고 제 링크드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회사들 이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찾아보세요. 그건 그렇고, 이제 AI 시대에도 알고리즘이 중요하냐?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앞서 하시다 보면 이제 전통적인 CS가 AI가 이제 단점 중에서 디버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디버깅이 어려워서 어떤 게 보통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프로그램에 퍼포먼스적으로 민감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CPU 사용량을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키면 어느 함수에서 이제 지연이 많이 되는가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그럼 어떤 접근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랭스가 막 20이 한 100이 넘는 자료 구조를 저장할 땐 딕셔너리가 나아요. 근데 이 딕셔너리도 스트링이 키인 딕셔너리가 아니라 인트가 키인 딕셔너리가 알고리즘적으로, 왜냐면 스트링 매칭 방법보다 인트 매칭이 더 이제 더 이제 어셈블리 언어적으로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퍼포먼스가 더 빨리 나오니까 이런 걸 최적화를 때려. 이런 걸로 딕셔너리를, 스트링 키를 인트로 바꾸는 최적화를 먼저 때리고, 그 다음에 랭스가 이제 많이 넘으면 블룸 필터라고 해서 되게 괴상한 자료 구조가 있어요. 이런 걸 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랭스가 100이 나오면 딕셔너리보다 그냥 배열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이런 개똥 같은 똥 치우기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못해요. 그래서 하는데
이런 가끔 최적화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네.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알고리즘이 유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뭐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웹페이지를 쓰는데 리액트를 쓰신다.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미나이를 쓸 때 어느 정도 복잡성이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제미나이 원리가 프로젝트 코드를 긁어가지고 보내는 건데, 코드 양이 늘어나면 보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일부 코드만 알잘딱하게 알아서 그냥 잘라가지고 보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될 단계가 와요. 이게 프로젝트 한 4달 넘어가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프로젝트 4달 넘어가는 거는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대충 때려박기는 좀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넘어가려면 직접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리액트를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만드시는 프로젝트가 3달 이하의 뭔가 좀 간편한 프로젝트예요. 그럼 그냥 바이브 코딩 계속 하세요. 그냥 뭐하러 공부해요, 머리 아프게. 근데 더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리액트 직접 공부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 영상보다 라이브가 더 잼네요. 아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는 이제 미스터리어스 이제 매지컬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신사가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는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했는데, 제가 서울대에서 제일 인생이 망한 개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울대에 잘 나가는 동기들이 내 영상을 알고리즘에서 보신대요. 근데 내 인생 망한 썰 이런 거 풀면 좀 비참해요. 그래가지고 라이브만큼 약간 이게 뭐랄까, 솔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하기가 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라이브를 편집을 안 하는 이유도 있고, 편집하기 귀찮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CP VM으로 웹 크롤링 오류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웹 브라우저 NGX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만 말씀드리면 이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학교 연구실 홈피를 만드는 건데 프론트 정보와 백의 일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 많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리액트를 굳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그냥 커서를 잘 쓰고 바이브 코딩 하시는 걸 배워보시는 게 딱 나은 것 같아요. 그거는 굳이, 저는 오히려 그런 조건이면 굳이 리액트 같은 어려운 걸 써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냥 PHP나 아니면 아니면 그냥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HTML, CS로도 카바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또 알아보시고 바이브 코딩으로 가능한 레벨이다. 어떻게 해야 이제 키보드 세팅이요. 키보드 세팅. 잠시만요.
뽀깨물에 대해 성적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제가 이 뻘소리를 제가 뒤에 보시면 그 여기에서 이제 요게 좀 있어요. 그건 그때 다시 좀 싸우도록 할 거고 이제 그, 그 키보드 마우스 세팅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키보드 마우스는 로지텍을 써요. 이게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직업 특성상 다수의 컴퓨터를 동시에 다뤄야 돼요. 근데 로지텍 기기가 한 번에 3개까지 블루투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맥북이랑 데스크탑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MX 키스랑 MX 마스터를 쓰고 있고 솔직히 돈이 좀 많았으면 나도 이 MX 키가 이제 그 매직 키보드의 하위 호환이거든요. 그럼 나도 이제 애플 개발자 뭐 이런 식으로 유세 부리면서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매직 키보드 썼을 것 같긴 함. 돈이 웬수야? 씨바. 네. 주변에서 일본으로 개발자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한국이 워낙 힘들어서 고민되네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파견이라고 하는데 파견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취직은 잘 되긴 하는데 일본 특성상 세금이 많고 월급이 한국보다 좋지가 않아요, 개발자가. 그래서 취직은 잘 되긴 하는데 생활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한국에서 개발자 성공하시면 한국에 더 살기는 편하시긴 할 거예요. 일본에선 진짜 파견으로 들어가시면 그러니까 이제 세금 때문에 야칭이라고 해서 집세를 빼면 남는 게 없는 환경이라고 저는 들었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어는 그냥 N1 정도만 하면 막 그렇게 일본어를 그렇게 유창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선택 바라시겠습니다. 네. 근데 일하는 이직이 어렵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 일은 쉬운데 그건 일한으로 리턴하시는 분들 잘 못 봤어요, 아직까지. 보통 적응해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알받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것도 이제 썰이 있는데 저는 제 유튜브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지가 않긴 해요. 왜냐하면 그럴 가치가 없으니까. 아니 어차피 볼장 다 봤거든. 그래서 진짜 돈을 안 쓰는 편인데, 그래서 원래는 싼마이가 한 3만원짜리 마이크를 샀다가 그래도 뭐 새로 마이크를 사자 해서 30만원짜리 슈어 MB7이라고 이제 제가 컴맹이어서 제가 마이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이거를 유튜버들이 많이 쓴대요. 그래서 검색을 해봐서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돈이 없으니까 이게 중고나라에서 중고로 번개장터였던 것 같아. 번개장터에서 10만원 깎아서 판다는 거야. 그래서 10만원 이거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입금했지. 근데 이 새끼가 사기꾼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고소장을 썼으니까 빨리 원금을 내놔라.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2주 동안 그 사기꾼 새끼랑 씨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거를 이제 받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요도바시 빅카메라에서 면세로 직구였나? 지인에게 부탁해서 직접 사왔어요.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뭔가 10% 까이는 거랑 그 다음에 카드사 이벤트 뭐 이런 거 하면 그래도 한 5만원 깎이더라고. 돈 없으면 뭐 아껴 써야죠. 뭐 어떡해요, 그쵸? 네. 뭐 그 다음에 졸업한 후 취업할 땐 맥으로 필요한 때가 올까요? 아니 윈도우로 가능할까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이 필요할까요? 일단 iOS 개발이나
모바일 게임 개발을 하실 거면 개인 맥북을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분이면 이미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건 이제 스킵을 하고 회사를 취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우스 판정기가 뭐다? 지우스 판정기가 맥북을 사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맥북을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눈치껏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맥북을 줄 수 있는 게 웬 그러냐면 같은 사양이면 맥북이 400이고 윈도우가 120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개발의 편의성 딱 하나로 DIS 개발자에게 맥을 준다. 요거는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간을 보는 게 정말 진짜 유용한 팁이거든요.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취직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미 400만원짜리 제 월급의 한 5배 정도의 거액을 회사에서 지급받았으니까 그냥 이거 쓰셔야죠.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받은 맥을 쓰시고 굳이 맥을 사실 필요는 없다. 예전에는 그래도 맥이 좀 쌌는데 지금은 이제 갈수록 애플이 배짱 장사를 하니까 너무 이제 저 같은 서민 독신 개발자에게는 너무 거지스러움 때문에 좀 쉽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땐 맥이 편한 게 맞아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일반 웹 개발, 서버 개발할 때는 맥이 필요한 게 맞는데 GPU를 돌리신다? 그러면 그냥 윈도우를 마련하시라. 왜냐하면 이제 맥에서는 GPU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뭔가 위스퍼 모델이든 LLM 모델이든 이런 걸 돌아가기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GPU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뭐를 할 수가 있어? 인공지능 not safe for work 저기 애니자를 로컬에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좀 이제 사회적으로는 부적절할 수 있는 그런 야식거리한 사진들을 컴퓨터로 만들 수가 있다. 근데 맥은 안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하실 건지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단 말이에요. 네. 자, 인서울 사위권 4년제 졸업 예정자인데 요즘 대기업 생신입은 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기업 생신입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전공자 신입인데 네카라쿠 베당토 뭐야 해서 님들 다 이름 들어본 회사들 있잖아요. 최근에 이 회사는커녕 취직을 성공한 케이스가 진짜 찾아봐도 없다. 왜? 이미 18학번 졸업자 적폐들이 좋은 회사 좋을 때 저기 야부리 잘 털어서 가고 거기서 알박기 하고 퇴사 안 하거든.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 진짜 대기업 생심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개발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개발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이 정도 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해도 될까 이제? 네. 그럼 한 18학번이 내가 보면 막차야. 이 친구들이 막차야. 그리고 한 16에서 18이
진짜 개꿀판 적폐 세력들. 예. 예. 예, 졸업 뭔가 네네 네.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학번이에요, 학번. 그러니까 이제 18학번은 여고, 그다음에 16학번 남이겠죠, 아마.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뭐 잘 알잖아요. 그 적폐의 그 신입 라인이 어딘지 여러분들 다 잘 알면서 왜 그래? 뭐 거기가 이제 그렇다. 네. 설컴도 취지가 안 되나요? 그러겠어요. 설컴은 항상 취직 잘 됩니다. 네. 네. 아무튼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갈게요. 이제 경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력은 뭐 자기 하기 나름인 거라 뭐 사실 뭐 이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죠. 네, 경력은. 네. 어디든 설컴이요? 설컴은 어디든 취직이 잘 되는데 좋은 거 취직이 잘 되는 게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게 설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설컴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설컴은 다른 게 이제 설컴들은 그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뺑이 쳤는데 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인풀을 하고 싶어 해. 그래서 만약에 설컴인데 개발을 잘 못해. 근데 좀 애가 괜찮아 보여.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럼 어차피 서울대 정도면 경험상 개발 텅텅 비어도 시키면 금방 하더라고. 그런데 근데 경험상 애도 괜찮아. 그러면 보통 내가 다니는 괜찮은 회사에 밀어 넣어. 이렇게 서울대 어쩔 수 없지. 근데 서울대 어쩔 수 없지. 네.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덕루코프는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서울대는 항상 그래서 괜찮은 회사들을 다닐 수밖에 없다. 뭐 이러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해당이 안 돼. 여기서 내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돼. 근데 이건 뭐 내 잘못이죠. 뭐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나 이렇게까지 막 그 뭔가 그러니까 유익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